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주크박스 박찬하 위원과 더불어서 이번 주말 빅매치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은 아주 단촐하게 프리미어리그 빅매치 2경기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네. 아마 예상하실 수 있는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먼저 펼쳐지게 될 아스날과 브라이튼,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알파볼 데이터를 통해서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또 계속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아스널과 브라이튼, 이 경기도 빅매치이면은 틀림없겠죠? 빅매치고요. 현재 상황이라든가 현재 팀의 전력을 봤을 때는 홈팀이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아스날 팬 중에 그래요? 브라이튼을 쉽게 이긴다고 생각할 팬분들은 지금 안 계실 근데 거예요. 아스날 팬들은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스날과 이제 브라이튼 액면가 최근의 전력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승무패 이런 것만 따져봤을 때는 이거 약간 기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스날 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는 그거겠죠. 아스날 팬들은 최근에 19팀 하고 할 때마다 다 불안해. 너무 오래 진짜로. 올해만 봤을 때는 너무 앓는 소리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살짝 이기잖아요, 지금. 아스날 요즘 승리 거둔 경기가 다 한 골 차예요. 네. 다 득점을 해서 한 골 차로 이기건, 이번 시즌은 작은 득점을 해서 한 골 차로 이기건, 요즘 아스날 승이 한 골 차 아닌 승이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번 시즌에는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기고 그건 그게 좋아요. 중요하죠. 그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건 아주 이번 좋아요. 시즌만큼은 진짜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훨씬 더 이제 모락모락 샘솟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브라이튼도 여전히 유로파권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스날은 당연히 지금 2등으로 떨어졌지만 챔스권 팀입니다. 팀 12의 알파볼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프리미어리그 최근 결과는 브라이튼도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패가 1패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무승부가 2차례가 껴있고, 아스날은 최근 살짝 이기건 어찌됐건 계속 이기고 있다가 결국은 아스날은 이제 패점을 안 왔습니다. 네, 그 패한 경기가 바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였는데, 에메리 돌풍이 이번 시즌에 강하잖아요. 홈에서 아스톤 빌라 만나면은 모든 팀들이 어렵다. 그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아스날도 그 원정 경기에서 덜미가 잡혔죠. 아스날이 또 안 풀리는 경기를 보면은 아무래도 득점력이, 그러니까 찬스를 만드는 것만큼 결과물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기들이 올 시즌 아무래도 좀 있죠. 그렇죠. 해결사가 아무래도 아스날이 좀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그 득점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우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아쉽게 약간 밀려나느냐, 그 기로에 있다는 생각이고요. 아스날이 지난 시즌 대비해서 이번 시즌 확실히 수비력은 강해졌고, 대신에 공격력은 역시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행보죠. 자, 아스날과 브라이튼의 알파볼 데이터에 따른 최근 5경기 리그에서의 경기력 비교가 되겠습니다. 아스날은 심지어 아스톤 빌라 패배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 자체는 플러스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알파볼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대 실점값과 기대 득점값에 대비해서 나오는 그 경기력 지표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에 비해서는 어찌됐건 기대 실점, 기대 득점에 따르면 그래도 아스날이 좋은 경기를 안 한 건 아니다. 그렇죠. 라는 그런 지표이고, 브라이튼은 역시 최근에 좀 들쭉날쭉한 무승부도 있고 패배도 있고 그런 속에서 3경기는 플러스 점수를 받았지만 2경기에서는 마이너스 점수. 그런데 특히 노팅엄 포리스트전 13라운드에서 브라이튼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득점, 기대 실점은 굉장히 안 좋다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이거 봤을 때는 양 팀의 최근 경기력은 차이가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스널이 확실히 좋은 팀이라는 거는, 물론 경기를 하다 보면은 지는 경기도 있고 비기는 경기, 이기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얼마나 꾸준한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꾸준한 경기력 속에 경기를 지면은 그래도 다음 경기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좋은 경기를 하고 이기면은 역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또 다음 경기를 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저는 항상 높이 평가하는 편인데, 아스날은 그래서 좋은 상황, 반면에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랑 리그를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 유럽 대항전과 리그의 병행 속에서 선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찬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저도 굉장히 중시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올 시즌에 수비력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좀 일관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 결정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일관성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일관성도 있지만, 역시 그 일관성의 차원에서는
아스날이 브라이튼보다 좋고 브라이튼은 좋았을 때만큼의 일관성은 지금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부상자가 워낙에 많아요. 지금 웰백, 파티, 엔시소, 그리고 미드필더 마치, 수비는 웨스터, 에스투피냐, 램프트 이런 선수들 빠져 있는데 브라이튼이 경기가 많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오는 어려움 더하기 전력이 온전치 않습니다. 특히 에스투피냐 같은 선수의 결장은 수비 어떤 조직력뿐만 아니라 공격 나가는 측면에서도 이제 브라이튼의 큰 손해거든요. 네, 더불어서 왼쪽 라인에 같이 배치되는 미토마 선수 역시도 에스투피냐의 결장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토마 선수도 한창 아주 고점의 만큼의 폼은 아니죠 지금. 지금 많이 패턴이 어느 정도 읽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미토마 선수의 드리블이 지난 시즌에 잘 통했잖아요. 네. 이번 시즌에도 계속해서 브라이튼은 하던 대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전환 과정에서의 솔로 플레이 이런 것들이 많이 가로막히면서 이번 시즌에 실점도 많거든요. 지금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경기마다 꾸준히 실점하고 있는데 득점력까지 떨어지니까 많이 내주는 것만큼 많이 터트리질 못하고 거기서 승점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리그 5경기의 공격 수비 비교 지표에 있어서도 뭐 리그 평균에 비해서 이것도 뭐 아스날이 브라이튼보다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박찬하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라이튼이 지금 어떤 선수층의 문제 그리고 개별적인 선수들의 어떤 폼 문제 이런 것이 좋았을 때만큼의 어떤 위력이 나오지 못하면서 브라이튼의 공격력이면 사실 우리가 리그 평균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지금 리그 평균치밖에 안 되는 이제 브라이튼의 공격력이고 수비 능력은 두 팀 모두가 이제 리그 평균치보다는 상회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아스날이 조금 더 앞서 있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5경기 어쨌든 공수의 비교에 있어서는 아스날이 브라이튼보다 확연한 좀 우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5경기는 근데 좀 약한 팀들과 경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 네. 팀과의 경기에서 지금 수비 지표 자체가 저 정도 나타났다는 거는 브라이튼도 한번 뭐 공격도 그렇고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긴 하죠. 그러면은 주요 선수 비교입니다. 주요 선수 비교는 이런 지표가 조금 알파볼 데이터에서 오랜만인데 대부분 다른 팀들 보면은 한두 선수에게 좀 몰빵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두 팀 모두가 지금 빌드업 기여도 패스, 어시스트에 있어서 다른 선수들이 다 한 자리씩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저는 2등하고 3등은 누굴까 이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빌드업 기여도가 일단 아스날은 라이스, 미드필더 중심으로 이제 빌드업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브라이튼은 이제 수비 쪽에서 빌드업 기여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패스 성공으로 넘어가면은 패스 성공은 센터백이 성공 횟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다른 포지션보다 방해를 덜 받으니까. 근데 브라이튼에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아마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브라이튼은 빌드업 패턴이 뒤에서 기다리는 형태의 빌드업이잖아요. 네.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가 그걸 이용해서 미드필더를 보고 뒤에서부터 2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2명의 중앙 수비를 두고 네모 박스를 만들고 거기서 빌드업을 해나가는데 최근에 브라이튼을 상대하는 팀들이 이제 중앙 수비 쪽으로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질 않아요. 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상대를 오히려 도와주는 거니까. 상대를 도와준다는 걸 알고 있어서 거기서 나가지 않음으로 해서 브라이튼도 후방에서 빌드업 체계를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렇게 상대가 덤벼들지 않을 때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것을 브라이튼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항목들에 관해서 또 살펴보겠는데요. 골 관여도 결정력 골 주로 이제 골 관련인데 여기도 물론 사카 선수가 한 번 더 등장하기는 하는데 여기도 이 두 팀은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 카이 하베르츠 선수가 요즘 좀 괜찮잖아요. 카이 하베르츠 선수가 네. 이번 시즌에는 아스날에서는 그래도 미드필더로 출전을 많이 하니까 기회 대비 또 골 결정력이 뭐 최근 경기에서는 높게 나타나야겠죠. 네, 하베르츠 선수가 어쨌든 요즘은 뭐 밥값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아스날 팬들도 많이 내리고 있을 텐데 지금 주요 선수 비교에 있어서 특히 골 결정력 수치에서 아스날에서는 어쨌든 1등을 차지한 선수가 카이 하베르츠 선수이고 골 자체를 보면은 퍼거슨 선수 그리고 은케티아 선수가 전체 누적에서 많은데 요거는 특히 이제 아스날의 경우에는 은케티아 선수가 사카 선수와 더불어서 골이 가장 많다는 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선수들이 골을 터트려 주니까
아스날이 계속해서 이제 우승 경쟁을 1등 경쟁을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스날도 확실한 공격수를 영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더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뭐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계속 뭐 십시일반으로 터뜨릴 계속해서 수밖에 제수 없다. 선수라든가 뭐 은케티아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하베르츠 올려서 그렇게 기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결국에는 팀인 이제 웨데고로 선수가 돌아와서 계속해서 컨디션이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카 역시도 뭐 있으면은 팀에 언제든지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아스날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는 있죠. 네, 근데 브라이튼도 뭐 요즘 뭐 덜 좋다고는 해도 아딩구라 선수, 주앙 페드로 선수, 퍼거슨 선수 모두 만만치는 않죠. 이 선수들도 터지면 무섭고요. 그리고 브라이튼도 최근에 첼시와의 경기가 대표적이었는데 흔들 때는 상대를 확실하게 흔들 수가 있어요. 예. 다만 내려앉아 있는 팀을 상대로 이제 세밀함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전진 드리블이 필요하거든요. 미토마 선수가 그럴 때는 좀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미토마 선수의 이제 드리블이 상대 수비에게 많이 읽혀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또 브라이튼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최근 3경기만으로 국한시켜본 알파볼의 기대 득점, 기대 실점 데이터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겠는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 득점이 됐건 기대 실점이 됐건 아스날이 브라이튼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그 경기 안에서의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아스날이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저조했던 경기가 이제 2경기가 보여요. 그게 이제 울버햄튼전에 기대 득점이 3.3이었는데 실제 득점은 2골이었고, 그리고 빌라전은 기대 득점이 2골씩이나 됐는데도 실제 득점은 빵골이었고, 요게 이제 아스날의 좀 문제점을 그대로 좀 노출시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브라이튼은 대체로 보면 제일 낮았던 기대 득점이 1.03, 제일 높았던 게 1.78. 그러니까 그냥 1에서 2 사이 정도의 기대 득점을 요즘은 대체로 하고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브라이튼이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기대 득점 값은 충분한데 경기에 따라서는 그게 실제 득점으로 전환이 잘 안 되는 면이 있고, 브라이튼은 기대 득점 값 자체가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런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요. 브라이튼이 물론 이번 시즌에도 득점이 적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최근 3경기에 이제 기대 득점값, 실제 득점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16경기에서 33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득점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득점이 얼마나 꾸준하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브라이튼도 번리 같은 지난 16라운드죠. 그 경기에서 한 골을 터뜨리면서 번리랑 1대1로 비겼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는 브라이튼에게는 결정력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하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3경기의 두 팀의 실점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요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점대 언저리의 이제 기대 실점 값을 가지고서 최근 3경기에서 아스날도 5실점, 브라이튼도 5실점을 했는데, 이제 아스톤 빌라와 이제 아스날의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0.51이면은 수비에서의 어떤 위기는 거의 잘 안 준 건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아스날은 한 골을 주면서 이제 패전을 했고요.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번리를 상대로 물론 실점은 한 골로 막기는 했는데 이거는 기대 실점을 좀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번리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역으로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번리도 이번 시즌에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했는데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다 챔피언십에서 올라온 팀들이거든요. 네. 그런 팀들이 확실히 해결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회를 잡아도 그 기회를 골로 연결짓지 못한다. 그래서 승점을 얻질 못하고 계속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그 번리에게 위기 자체는 많이 맞이했다는 것이 지금 이 표로부터 드러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팀12에서 제공한 알파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보셨습니다만, 알파볼이 요즘은 이 말로도 예측 포인트를 제공을 해줘요. 알파볼이 그런데 브라이튼 쪽은 뭐 긍정적인 얘기가 없는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빨간색이 다 보이고 파란색은 없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줄이라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 아스날의 좀 많은 우세를 지금 예측하고 큰 우세를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건 두 팀의 이번 시즌 홈 어웨이 성적을 고려한 결과 아스날이 홈이니까 우세하다. 그리고 기대 득점, 기대 실점 지표를 분석한 결과도 아스날이 우세하다.
그리고 알파볼 알고리즘에서 경기력 상대성을 분석한 결과도 아스널이 우세하다는 건데 저 경기력의 상대성은 아마 지난번에 그 나왔던 알파볼 그 예측 포인트를 보니까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자신과 순위가 비슷한 팀들을 상대로 대결했을 때 요럴 때 아스날의 결과가 브라이튼의 결과보다는 좀 좋았다 여태까지. 그거 이제 아마 경기력 상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어떤 알파볼의 평가에 뭐 불만 있으십니까? 저는 불만 없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포인트들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한 팀으로 많이 기울 수 있다.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 그 정도의 두 팀 간에는 최근 아스날이 빌라에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네, 지난 경기 졌지만 빌라와의 경기도 아스날이 경기력이라든가 수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연속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일관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예측에 도달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팀 12의 알파볼 데이터는 과연 최종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 압도적 우세. 저 요즘 이거 알파볼에서 이거 처음 봤어요. 다 근소 우세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압도적 우세.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저 압도적 우세 있었어요? 없었죠. 제 기억에도 압도적 우세가 없었는데 근데 아스날 팬들이 체감은 이거 아닐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 변수가 최근 아스날이 브라이튼 상대로 홈에서 3연패 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 멀티골 내줬어요. 그랬었네요. 네, 멀티골 내줘서 네. 그 부분이 아마 아스날 팬들에게는 약간 돌아보면은 꺼림직한데 뭔가 찜찜한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두 팀이 모두 전술적으로나 어떤 내용적으로 다 좋은 축구를 하는 팀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맞대결을 붙었을 때 사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아스날이 오히려 코를 찔리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많았던 기억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브라이튼이 최근 내용이 조금 덜 좋다고 하더라도 아스날이 압도적 우세까지 갈 것인가? 라는 거에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알파볼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인간 박찬하는 어떻습니까? 저는 알파볼의 예상과 같은 의견입니다. 아스날이 이거는 무조건 이겨요? 네, 압도적 우세고 네, 물론 전 재산을 걸라고 하면은 걸지 못하겠지만 전재산 걸라고 그러면은 걸 경기가 없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모험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 팀 경기를 예상을 해보라고 한다면 아스날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 이유는 브라이튼이 지금 수비가 많이 흔들립니다. 수비가 흔들리고 그리고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시켜주면서 주말 경기를 대비하는 모습이었다면 브라이튼은 아마 저희 녹화 시점으로는 유로파리그 경기를 아직 치르지 않았지만 브라이튼은 마지막까지 할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브라이튼은 1위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1등과 2등은 차이가 차이가 크잖아요. 큽니다. 그러니까 두 경기를 더 하느냐, 두 경기를 덜 하느냐 이걸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면 브라이튼은 아마 6차전 조별리그까지 뭔가 선수들을 기용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것까지 만약에 수반이 되면 아스날이 확연히 좀 우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면 요 매치업은. 어쨌든 아스날의 압도적 우세라는 박찬하 해설위원과 알파볼 데이터의 예측 일치하는 쪽으로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기대하실 법한 정말 전통의 잉글랜드의 명문 강호 명가 라이벌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결인데 뭐 두 팀은 지금 순위권상 리버풀은 이제 1위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챔스권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로파권의 팀이 되겠고요. 자, 두 팀의 프리미어리그 최근 5경기 결과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굳이 표를 보지 않아도 리버풀이 맨유보다는 좋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렇죠. 지금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1위고요. 네. 그리고 이번 시대 16경기 했는데 11번을 이기고 한 번 졌어요. 그 한 번 진 그 경기는 VAR 도입 이후 역사에서 가장 VAR이 좀 잘못 적용된 아주 부정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남게 될 그 경기. 토트넘에게 그 루이스 디아스 선수의 골이 이제 무효가 되면서 이제 졌던. 물론 그 여부가 경기 결과와 얼마나 직결이 됐을지는 축구에서는 가정은 필요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리버풀 팬들은 그 1패조차도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1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버풀은 올 시즌 지금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에서도 최근에 승수가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들쭉날쭉인 데다가 뼈아프게도 결국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 4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과 마지막 6차전 했죠. 토너먼트 가기 위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홈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를 패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많은 걸 잃었어요. 네. 일단 챔피언스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대항전이 끝났죠. 그렇죠. 3위도 차지하지 못하면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도 가지 못하게 됐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손실.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을 계획했을 때 챔피언스리그 그래도 토너먼트는 가겠지. 네. 아마 그런 쪽에 이제 수익 구조라든가 맞춰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경제적 손실이 하나 생겼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하면서 해리 메가이어, 루크쇼 선수를 또 부상으로 잃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챔피언스리그 6차전에서 많은 아픔만을 가지고 이 주말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두게 됐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에 다시 유럽 무대를 이제 뛸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거는 팀 전체의 어떤 분위기, 사기에도 영향을 안 미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A조가 발표가 됐을 때 설마 A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떨어질까? 네, 네. 아무래도 A조 발표를 했을 때는 그래도 양강,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셨잖아요. 뭐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의심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예,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뭐 바이에른만큼은 아니더라도 바이에른의 뒤를 이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거의 모두가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히려 조 최하위가 됐죠. 네, 그러한 어떤 충격파 속에서 이번에는 리버풀 원정을 떠나게 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자, 최근 5경기의 경기력 비교는 이거는 당연히 뭐 평균적으로는 역시 또 리버풀이 앞설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리버풀도 지금 2경기가 마이너스 점수를 알파볼로부터 받았는데 맨시티전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비기긴 했지만 리버풀이 맞이했던 위기 국면 그리고 맨시티가 맞이했던 뭐 찬스와 또 위기 이런 거를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리버풀의 경기력 지표가 좋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4점을 받고 있고 리버풀이 최근에 이제 역전의 명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팰리스와의 경기도 역전승을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팰리스가 퇴장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경기 상황은 리버풀에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최근에 양 팀이 다 분위기는 단짠단짠의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리버풀 역시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지금 승점 많이 얻고 연승하면서 리그 테이블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아마 리버풀 경기를 계속 보시는 팬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우리 팀의 경기력이 이게 뭔가 불안한데? 근데 이기네? 근데 승점 가져가네?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시즌이 치러지고 있어서 아마 리버풀이 최근에 이제 수치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단짠단짠의 분위기가 있다. 네, 이렇게 나올 만하죠. 근데 단짠단짠 그리고 선제골을 허용하는 빈도도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계속 이제 뒤집고 이기고 한다는 거는 리버풀이 팀이 갖고 있는 힘, 화력, 파워는 어쨌든 올 시즌 지금 다른 팀들보다 앞서 있다는 거는 틀림없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공격진들의 위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선수들의 어떤 포인트라든가 경기력이라든가 골 결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체감상 느끼기에는 뭔가 기회 대비 포인트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다 만족스럽진 않죠. 예를 들어 그렇죠. 뭐 누네스 선수, 루이스 디아스 선수 이런 선수들의 경기력에 관해서는 또 말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선수들을 모아서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리버풀이 좋은 공격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의 팀들을 살펴봤을 때 리버풀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스타일이 하나 있는데 확실히 침투의 빈도가 높아요. 네. 스프린터의 빈도라든가 혹은 수비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내의 다른 팀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높은 수준의 침투 능력 그리고 스프린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 리버풀도 매 경기가 아주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거는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약간의 희망의 불씨를 좀 지펴주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자, 최근 5경기 공격과 수비의 비교. 이거는 리버풀이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약간 우세할 거는 뭐 틀림없는데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리버풀도 리그 평균 수비 능력 지표에서 봤을 때 리그 평균 정도 점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골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풀럼전에서도 뭐 사실 득점을 많이 해서 그렇지 다량 실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리버풀의 수비도 요즘 5경기에서 보면은 그냥
평균치 정도 점수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평균치보다 오히려 좀 하회하는 그런 또 점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격 수비에서는 리버풀이 앞서는 있다. 다만 리버풀도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리버풀은 이번 시즌에 전체 균형에 있어서 이 균형을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궁극의 이유는 미드필더진의 많은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네.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맥칼리스터 선수를 임시로 지금 6번 포지션으로 내려서 계속 기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맥칼리스터까지도 부상으로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도 결장을 할 거예요. 네. 클럽 감독이 못 나온다고 얘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스로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못 나올 것이 확실시 되는데 미드필더들이 그렇게 빠져나간 상황에서 미드필더가 온전치 않으면 전체 경기력이 아무래도 들쭉날쭉할 수는 있죠. 네, 그것이 지금 수비에서는 특히 리버풀도 만족할 수는 없는 지표가 알파볼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선수들을 비교를 해보겠는데 두 팀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대목은 이 빌드업, 패스, 어시스트에 있어서 리버풀은 1등을 먹은 선수들이 다 다른 선수들이라는 거.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모든 지표에서 1등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리버풀전에 나올 수가 없죠. 경고 누적이죠. 네네. 근데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보면은 확실히 도드라집니다.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혼자 축구하는 느낌이 강하게 있어요. 박찬하 위원이 요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중계를 가장 좀 자주 하신 해설위원 아닙니까? 최근에 경기 중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시즌 초반부터 경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최근에는 아래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내려와야만 되고 그리고 내려와서 일단 볼을 한번 받아준 다음에 동료 선수 주고 다시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줘야 되고 그리고 앞쪽에 계속 뿌려도 앞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앞쪽에서 마무리만 어느 정도 일어났으면은 어시스트 숫자는 3개보다는 그래도 2개 이상은 더 늘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극악의 득점력이고 특히 이제 공격수 포지션의 선수들의 득점력이 뭐 사상 유례 없이 지금 저조한 시즌이라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뭐 빌드업, 패스, 어시스트에서 혼자 많은 거를 하는데 어시스트 지표는 또 낮을 수밖에 없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올 시즌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지표이고 뭐 리버풀은 수비, 공격, 미드필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들이 이 알파볼 지표에서도 다 1등을 먹었어요. 그래서 네. 리버풀은 어느 정도 뭐 아까 이제 중원에도 약간 약점이 있다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된 퀄리티가 높아진 중원이고 전체적으로 또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주고 있는 리버풀이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골에 관련된 알파볼의 다른 이제 수치들을 보시겠는데 이것도 참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루노 아니면은 맥토미니예요. 지금 여기서는 다 맥토미니가 1등인데 리버풀은 여기서도 세 선수가 모두 다릅니다. 근데 맥토미니 선수는 요즘 어쨌든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나 감독이 계속 맥토미니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고 있죠. 벤치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격수들이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득점을 책임져 줘야 되고 우리 선수들 이렇게 쫙 펼쳐놓고 봤을 때 누가 골을 제일 잘 넣지? 맥토미니. 그럼 맥토미니가 선발로 기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골 관여 그리고 골 결정 그리고 실제적인 골 수치에 있어서도 리버풀은 여러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좀 전체적인 팀이 저조한 가운데 한 선수에게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파볼 데이터가 제공하는 최근 3경기의 디테일한 두 팀 간의 기대 득점, 기대 실점의 비교인데 이거는 좀 놀라운데요. 기대 실점은 리버풀이 좀 좋아요. 지금 맨유보다. 그런데 기대 득점이 이건 말도 안 되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히려 높습니다. 지금 2.08이고 1.21인데 최근 3경기에서 근데 두 팀의 실제 득점을 보면 리버풀은 8골을 터뜨렸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골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유에게는 정말 안 좋은 데이터 아닙니까? 또 평균의 함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3경기 이 기대 득점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첼시전에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85라는 어마무시한 기대 득점이 있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또 1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따지면 또 첼시전 제외하고는 좋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놀라운 거는 최근 3경기 기대 득점이 리버풀보다 맨유가
그 값 자체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목해 볼 포인트는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리버풀이 기대 득점 대비해서 실제 터트리고 있는 골이 많다. 오, 특히 저 0.47이었던 저 셰필드전 0.47인데 실제 골이 2골이니까 그 4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 선수를 보유하면서 클럽 감독의 상황에 맞춰서 선수를 교체시킬 수도 있고, 네, 그런 파워가 있다는 점에서는 리버풀이 뭐 계속 역전의 명수, 최근에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그런 어떤 전술적 전략적 포인트와도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수치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그 공격진의 화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확률이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골이 터져요. 특히 막판에 막 터져 그게. 예, 그래서 결국 이기는 거고 맨유는 찬스 자체를 그렇게 충분히 만들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찬스를 많이 만든 날에도 실제적으로 결정지어 주는 능력은 좀 약하다. 이렇게 이제 두 팀의 특히 공격력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팀 12가 제공하는 알파볼 데이터가 최종 승부 예측 포인트를 얘기해 주는데 저 이거 두 번째 보는데요. 아까 아스날 대 브라이튼전이 브라이튼이 한 줄도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도 맨유가 한 줄도 없어요. 오늘 이전까지 해왔던 저희 그 원투펀치 주크박스에서 알파볼 데이터가 항상 좀 불리한 팀도 한두 줄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스날만 나오다가 여기는 또 리버풀만 나오는데 심지어 리버풀이 4줄입니다. 홈 어웨이 고려하면 리버풀이 우세다. 그리고 알파볼 알고리즘에서 기대 득점, 기대 실점 지표 분석해도 리버풀이 우세다. 경기력의 상대성, 그리고 요거는 또 한 줄이 더 있네요. 비슷한 수준의 팀을 상대했을 때의 성적, 요거 고려해도 리버풀이 우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알파본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박찬하 위원이 오늘은 두 경기 모두 그냥 알파볼 팝니까? 네, 알파볼 의견 따라가려고요. 아, 진짜요? 네. 그 맨유에게는 긍정적인 거 한 줄도 쓸 수 없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불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패하면서 팀 전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부상자 나오면서 최근에 메가이어 선수, 루크슈 선수 팀에 해주는 거 봤을 때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력에 있어서는 빠지면 안 되는 선수이거든요. 거기에 브루노 선수 네, 브루노 선수 빠지고. 저희 네. 확인했잖아요. 네, 네. 수치로 확인했잖아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본체 그 자체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도 없고, 이렇다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과연 어떤 무기를 가지고 리버풀 원정에서 싸우겠느냐? 맨유 정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신 그 모르세요? 그 저 50년대의 그 비극을 딛고 일어난 그 보비 찰튼 시대의 정신. 그리고 80년대 그저 그랬던 팀을 세계적인 팀으로 끌어올린 알렉스 퍼거슨 정신. 근데 이 메시지를 지금 선수단이 좀 들어야 될 것 진짜요? 같은데요. 네. 그 지금 맨유 선수단은 보비 찰튼, 알렉스 퍼거슨 모릅니까? 바비 찰튼 경우는 알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타계하셨으니까요. 네. 알렉스 아니 근데 퍼거슨은 그 모를 안다는 수가 거예요, 없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데 아마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는 그 문구는 알지만 그 힘이 어떤 힘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팀마다 어떤 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전통적인. 그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로스 갈락티코스라는 게 사실은 그게 팀 브랜드인 거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른바 크루이피즘 같은 게 이제 팀 브랜드인 거고, 근데 바르셀로나도 요즘 아주 그 브랜드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그 맨유도 그 불굴의 정신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여튼 요즘은 그것도 잘 나타나질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알파볼은 이 경기에서도 리버풀의 압도적 우세를 선택을 했는데, 역시 제가 이 알파볼 데이터 진행한 이래 그 아스날 브라이튼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는 이 압도적 우세입니다.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하는데 네. 근데 이 경기는 제가 아스날과 브라이튼의 경기는 큰 이견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경기는 하나의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리버풀도 중원이 온전치 않다. 네. 중원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리그에서 경기하고 있는 컨셉을 봤을 때는 오히려 실리적인 컨셉으로 이 원정 경기를 치르려고 할 거고, 리버풀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이번 시즌 홈에서 또 전승이거든요. 네. 네, 리그 전승이라서 그 스타일대로 경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실리적인 컨셉으로 잘 무장이 될 수만 있으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내려서 마음 먹고 버티려고 했을 때 그래도 꽤 리그에서는 잘 버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네. 그냥 그 조크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 나름 뜻이 있었는데 불굴의 정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불굴의 정신이 필요하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러니까 주력 선수도 많이 빠졌다. 올 시즌 뭘로 봐도 열세다. 게다가 원정이다.
거기서 이제 실리적인 컨셉으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 가장 깔려야 되는 게 결국은 정신력 아닙니까? 그 정신력이 필요하고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경험에 비춰보면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 거라고 많이들이 예상했던 경기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기의 숫자가 많다, 꽤 많다, 확률적으로. 축구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리버풀 역시도 정신무장을 확실히 해야 된다. 리버풀도 쉽게 치를 경기는 아니다. 물론 리버풀 선수들이 클럽 감독이 그렇게 준비는 안 하겠지만 홈에서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근소 우세보다는 압도적 우세라고 얘기는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압도적 우세 속에 찜찜함이 내포돼 있다. 그래서 압도적 우세에 가깝다. 근소 우위라고 하기에는 그거보다는 더 좀 힘을 실어주고 싶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냥 한 줄로 요약하자면 어쨌든 리버풀의 압도적 우세. 예, 그래서 오늘 원투펀치 주크박스에서 박찬호 위원과 살펴봤던 이 아스날 대 브라이튼, 리버풀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주말 빅매치 두 경기에서는 알파볼 데이터 그리고 박찬호 해설위원 모두가 일단 아스날, 리버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과연 실제 경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또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박찬하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 주크박스 프리미어리그 빅매치 두 경기에 관한 방송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